네, 설날 연휴인데요. 연휴 잘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실 오늘은 이제 음력 설날인데, 새해 첫 사건부터, 이게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사건이에요. 존속 살해, 그리고 존속 상해, 존속 폭행, 이런 사건들을 몇 개를 좀 모아봤습니다. 유튜브 영상 썸네일은 94년이죠? 네, 대단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박한상, 당신 박한상 군이라고 했죠. 박한상 부모 살해 사건, 유학 보냈는데 거기에서 뭐 도박으로 유학비 탕진하고, 그 다음에 한국 돌아와가지고 뭐 꾸중 받으니까 살해해버린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죠. 피가 몸에 묻지 않게 하려고 옷을 다 벗고 나체 상태로 가서 끔찍한 살해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박한상 사건을 하진 않을 거예요. 박한상 사건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해서 쭉 한번 길게 말씀을 해드릴 테고요. 오늘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만 모았습니다. 정말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뭐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천인데요. 이 사건은 재판으로 이제 막 넘어갔습니다. 자, 37살 A씨, 아들인데 잠자던 어머니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음식을 안 해준다. 나 배고픈데 왜 밥을 안 해주냐. 이래서 죽였습니다. 자, 작년이라고 합니다만 뭐 얼마 안 된 거예요. 한 달 전입니다. 12월 23일 저녁 8시경에요.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둘이 살던 거예요. 60대 어머니하고 30대 37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고관절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60대 노모가 이 아들을 보살피고 있던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녁 8시쯤에 이 어머니를, 잠자고 있던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가지고 살해했습니다. 자, 먹을 걸 달라고 했는데 계속 잠을 자서 화가 나서 때렸다 라고 말을 한 건데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이 단둘이 살던 상황에서 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그래서요, 작년 4월에 이미 특수 존속 상해로 입건이 됐고요. 그런데 그때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든요. 그리고 검사가 이제 청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이 이건 도주의 염려가 없다라고 봐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6개월 후인 작년 10월에 또다시 존속 폭행, 존속 상해를 저질렀고, 그때 또다시 또 입건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또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불구속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10월과 11월에 재판이 열렸는데 그때 둘 다 출석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속이 안 됐던 상황이고, 그러다가 12월에 밥 안 준다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죽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더 참혹해요. 왜냐하면 저녁 8시에 이미 때리고 밟아가지고 살해했는데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그 반나절 지난 거죠.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오후 3시경에 112에 신고를 했어요. 스스로. 그 내용이 뭐냐면 엄마가 많이 다쳤다. 병원에 가야 한다. 라면서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급히 출동을 했죠. 와봤더니 이게 뭐 벌써 한참 지난 상황인데도 뭐 몸에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아들이. 그래서 경찰이 딱 보고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봐서 바로 이제 현장에서 이제 긴급 체포를 했죠. 그런데 경찰은 처음에 존속 폭행 치사로 봤습니다. 즉 살인은 아니고 존속 폭행, 어머니를 때렸다. 그런데 때렸는데 그걸 과하게 때려서 이런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거다. 이 존속 폭행 치사와 존속 살해는 죄의 질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존속 폭행 치사는 살인 고의는 없는 겁니다. 폭행 고의만 있는 거고, 이게 폭행에 의해서 사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존속 살해는 애초에 이 부모를 죽이려는 고의를 가지고 범한 거기 때문에 법정형도 높고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경찰은 처음에 존속 폭행 치사로 보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근데 검찰이 보니까 이 정도면 살인의 고의가 있겠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라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아서 존속 살해로 바꿔서 기소했고요.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범죄가 이루어졌고, 또한 몰랐던 게 아니라 경찰도 알았거든요.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검사가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그 후에 또 때렸고 또 때렸고 이번에 또 때려서 결국은 살해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 대단히 좀 씁쓸하고 안타까운 그런 화가 많이 나는 사건이죠. 게다가 이 고관절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아들이. 그래서 이 엄마가 60대 노모가 홀로 이 아들을 다 챙기고 돌보던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존속 살해, 뭐 재판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존속 살해의 건수를 좀 볼게요. 경찰청 자료인데요. 매년 50건에서 70건 정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2017년에 47건이고요. 2018년에 69, 그 다음 해에 65, 59, 그리고 작년은 이제 잠정치입니다만 51건의 존속 살해가 발생한 거죠. 근데 작년에 이제 발생한 잠정 집계된 전체 살인 사건이 663건입니다. 근데 그 중에 51건이 존속 살해면은요, 약 8% 정도가 존속 살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최근 5개년도 동안에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많이 줄지는 않고 줄어봤자 50건 정도예요. 계속 그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경찰청의 또 다른 자료인데요. 존속 살해뿐만 아니라 존속 폭행. 존속 폭행은 이제 최근 5개년도를 보면은 1300건, 1600건, 그리고 2020년에는 1700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존속 상해. 역시 5개년도를 보면은요, 400건 언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작년치는 안 나왔어요. 작년에 그 잠정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존속 협박도 있거든요. 역시 200건 정도를 유지하다가 2019년에 275건, 재작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역시 이거는 작년 거는 이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2년 초니까요. 자, 이 정도로 대단히 많은 존속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가족이에요. 그리고 다른 기타 관계자들이 있죠. 가족들이 또 이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살인이 이루어져서 누군가 사망했으면 이 유족들 역시 다 가족입니다. 결국 이 유족들도 가해자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또 피해자의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고, 또 사람이 죽어서 이게 드러났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서 선처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드러났으면은 이제 암살범죄가 아닌 건데, 사실은 이렇게 드러난 후에도 역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특징을 보이는 게 바로 이 가족 간의 범죄, 그리고 이 존속 살해, 존속 상해, 존속 폭행, 존속 협박이 되겠죠. 작년에 이제 10대 형제가 이제 함께 살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서 살해했잖아요. 동생은 이제 그 망을 보기도 하고 공범으로 처벌받기도 했고요. 잔소리 해석하면서 꾸짖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 거였고요. 그리고 또 작년 9월에는 또 전남에서 너 왜 일을 하지 않냐? 왜 직업이 없냐? 이러면서 그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8순 아버지와 7순 어머니를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이제 도망간 40대가 또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 간의 유대감이 약해지고 이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경찰청 자료인데요. 이런 존속 범죄가 늘어나는 시기를 보면 경제적으로 대단히 힘들 때예요. 자, 그래프를 보아도 확인이 되죠. 네.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큰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여러 가지 좀 고통을 겪는 그런 시기와 묘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오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재판이 또 하나 열려가지고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40대 남성인데요. 97년 이래로 이제 폭행으로만 10번 이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속 상해. 이 40대 남성인데 자기 어머니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중이거든요. 그 판결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자, 이게 작년 3월에 새벽에 잠자던 이제 모친 배에 올라타서 아무 이유 없이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졸랐어요.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알고 봤더니 2015년에 상습 존속 폭행으로 징역 10개월형 받았고요.
또 2017년에 또 존속폭행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도 2020년에도 역시 존속폭행으로 입건이 됐는데 그때 이 피해자가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1월에 존속 상해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머니의 목을 졸랐습니다. 자, 그래서 징역 1년형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 외에도요, 다른 노인 목도 졸랐습니다. 작년 4월에 서대문에 있는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서요, 아무런 이유 없이 79살 이제 할아버지 몸에 이제 목에 자기 옷을 두르고 목 조르고 양손으로 또 조르고, 자, 이래서 경찰이 출동했거든요. 그랬더니 출동한 경찰관 몸을 밀치고 발로 차고 또 현행범 체포돼 가지고 경찰차 이제 뒷좌석에 태워졌는데 거기서 또 경찰관한테 주먹질하고, 자, 경찰서 가서도 또 욕설, 또 펜스 이런 것도 막 때려 부수고, 자, 이랬는데 정신과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이제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어머니가 또 처벌을 원치 않았어요. 자, 이런 것들이 참고돼 가지고 결국은 징역 1년형이 나왔고, 또 하나 그 전에 이제 그 어머니를 때려 가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은 그 전에 집행유예가 또 효력을 상실합니다. 실효되는 거죠. 그러면은 집행유예만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에 있었던 징역형을 또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징역 1년만 선고하겠다라고 재판부가 이제 판단한 것이고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징역형과 징역 3년과 이번에 징역 1년까지 합해서 총 4년을 복역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무리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번에 4년 살고 나온다고 치료가 되겠느냐? 그럼 그때는 뭐 다른 사람 때리지 않겠느냐? 글쎄요. 계속해서 이런 폭행을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는 또 다른 사건인데요. 상당히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75 아버지를 때렸습니다. 이제 49살인 아들인데요. 춘천지방법원 판결이거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그리고 보호관찰 받고, 또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마시는 버릇이 습벽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아라, 이런 명령 받았는데요. 작년 10월 31일입니다. 화천군에 있던 집에서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75세 아버지한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 너 죽이고 나도 살인자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아버지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아버지를 재차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가지고 이제 2주의 상처,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는데요. 동종 전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이 아버지 뭐 맞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과 지인들이 전부 다 우리가 잘 지도하고 계도하겠다, 선처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뭐 엄벌에 처해달라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좀 선처를 해달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자, 뭐 어떤 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가족 간의 일은 가족들이 잘 아는 거고, 구체적인 사정은 그들이 가장 잘 아는 거겠죠. 네. 끝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합니다. 아버지를 마구 때려서 죽였습니다. 네. 자, 역시 이번에도 49살 아들인데요. 이번에 2심이거든요. 1심에서 징역 8년형이 나왔고요. 2심에서도 그게 유지됐습니다. 횟수로는 재작년이죠. 2020년 12월 14일 새벽에 역시 인천에 있던 자기 집에서 어머니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새벽에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이 49살 아들이 집에 불을 내려고 했는데, 방어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깬 거예요. 그래서 말렸죠. 그랬더니 어머니를 침대로 데려가가지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에 잠들어 있던 아버지까지 함께 이제 그 폭행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아버지는 이제 갈비뼈 골절 등의 어떤 피해를 상해 입었는데 이틀 뒤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도대체 왜 갈등이 생겼느냐? 이것도 참 황당한데, 부모가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나에게 주지 않는다. 나 이거 오피스텔 나한테 달라? 왜 안 주냐?
이것 때문에 불만을 갖고 계속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던 상황 결국은 다 자백하고 혐의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8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피고인 아들은 항소 안 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검사가 징역 8년 너무 가볍다, 더 높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항소했는데 이제 2심에서는 8년 적당하다 라고 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거죠. 사실 나이도 그렇고 이 부모가 이제 지병까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항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그런 뭐 상황이었고, 게다가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폭행도 하고 폭언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집에 불도 지르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자 이거는 조울증이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을 알아왔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게 유사한 거죠. 쭉. 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자 그리고 또 가족들이 선처를 이제 탄원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양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참 설날이고요. 그리고 또 음력설 기준으로 새해 첫 이제 방송 영상인데 또 첫 사건인데 최근에 발생한 여러 건의 존속 살인, 존속 상해, 존속 폭행, 존속 협박 건들을 좀 알아봤고요. 좀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 사건들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유형의 사건들의 거의 대부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좀 알아봤고요. 특히 아까 좀 그래프로 살펴봤던 그런 최근 5년간의 존속 살해 범죄 건수 또는 존속 범죄 전체의 건수,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존속 범죄의 어떤 그 변화, 추이, 특징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제적인 영향도, 경제의 어떤 그 경기라든지 경제적인 변화의 어떤 그 영향도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즐거운 사건, 재미있는 사건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이런 사건들 하지 않을까 싶고, 또 올해는 이제 음력설 기준으로 올해는 미친 사랑 X 오은영 박사 또 신동엽 씨, 그리고 제가 또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사건들을 좀 깊게 뭐 1시간 분량으로든지 30분 분량으로든지 좀 깊게 좀 한번 좀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썸네일에 있던 박한상 사건 등을 비롯한 굵직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함께 좀 알아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